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국가수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판단을 토대로 운전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국가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배우 변호석이 출국 과정에서 공항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과잉 경호를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하기까지 했는데 자세한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7월 첫날에 발생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사고 차량 감식을 위해서 국가수에 맡긴 지 열흘 만에 이제 국가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감정 결과였는데 근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국가수에서 분석한 결과 이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일단은 국가수에서는 그 EDR 이제 사고 기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EDR 자체를 분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다음 CCTV에서 확인되는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뭐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수 이런 결과를 두고 경찰에서 사실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이제 검찰로 송치시킬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예. 아직까지 사실은 이 실마리가 다 해소가 된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제 국가수 판단을 토대로 곧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운전자 쪽에서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쪽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그거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국가수의 어떤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나온 이상에 예. 경찰 쪽에서 어떤 이런 감정 결과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더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예. 일단은 수사를 종결하겠다. 기계적 결함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사실 뭐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경찰에서 이 사건은 운전자의 주장, 피해자의 이제 진술대로 급발진이었다라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이렇게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급발진 주장이 왔기 때문에 네. 국가수의 판단과는 좀 다른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가수의 결과를 본인이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어떤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객관적인 증거인 국가수의 감정 결과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이러한 진술이 사실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범죄 자체가 또 중대하기도 했고 중했죠. 예, 원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직 사실은 치열한 공방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방에 대해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상 사고가 너무나 크게 났기 때문에 피해 자체가 너무나 사안의 중대성 중대했고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사 피의자의 주장대로 운전자의 주장대로 이게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회피를 위한 노력 그 자체는 또 변론이었는데 그 노력 자체를 기울인 부분들이 잘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법적인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가수가 사실 감정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EDR 이제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는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90% 밟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ECU가 망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EDR이라고 하는 것은 그 ECU로부터 나오는 기록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EDR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년 전 그 강릉에서 발생했던 도연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국가수 감정 결과는 EDR에 따를 경우 이제 페달 오작동이었다. 즉 이제 운전자가 당시에 이제 가속 장치가 아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현 실험을 했고 재현 실험 결과는 사실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EDR 결과만을 근거로 사실은 맹목적으로 딱 이게 막
이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추후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우선은 태권도장에서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고 무려 10분 이상 이제 방치를 해놨던 혐의인데 예. 우선 지금 5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라면서요? 예, 예. 일단은 그 이후에 또 뭐 새롭게 이제 밝혀진 정황은 없는데 네. 일단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양주시에 이제 한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의원에서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 5살 남자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 현장에 출동해 보니 이제 심정지 상태 그 아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태권도 관장이 이제 매트를 말아서 이제 세워놓은 데에다가 아이를 거꾸로 이제 넣은 채로 10여 분간 방치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피해 아동의 의식을 예. 빨리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보통 예. 이런 일 발생하고 나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아이를 뭐 걱정한다거나 잘못을 네네. 크게 뉘우친다거나 이런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경찰 조사에서 이 관장이 말한 진술을 보니까 장난으로 그랬다 이런 네.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진술 같습니다. 이게 예. 어떤 의도성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CCTV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장의 진술 그 자체를 뭐 말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학대 사건들, 즉 이제 뭐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제 아동보호기관에서 발생하는 예.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을 한다거나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다거나 하는 등의 사건과는 다소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장소가 태권도 이제 학원, 그러니까 조금 신체적인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운동 학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장의 변소 자체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네.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관장이 CCTV를 삭제한 것 같다라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관장의 이러한 진술,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당시 CCTV 화면이라고 할 것인데 그 CCTV를 본인이 스스로 삭제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도복 상태, 태권도 도복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사복으로 갈아입힌 상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 또 아이를 사복으로 갈아입혔고 CCTV는 또 언제 지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향후 수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텐데 이제 학대라는 거, 학대인 건지 과실인 건지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 입장에서 어떤 증거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까? 일단은 학대라고 한다면 사실 해당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태권도 학원 원생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네. 다른 피해 사례들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우리 해당 아이가 좀 이제 회복이 돼서 피해 진술 이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원통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대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한 정황이 증거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보니까 다른 어린이 부모가 아이를 맞았다라고 고소장을 좀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그 경위를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네. 해당 카페, 어떤 지역 맘카페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졌고 예. 뉴스를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것이 없다더라 하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소장 제출 경위를 살피건데 사실은 자신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네. 또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로 인해서 사실 부모의 노파심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또 이제 너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고 약점인데 이 피해 아동의 진술이 조금 어떤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또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다친 적이 없니라면서 어떤 좀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물어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아동 진술이 조금 왜곡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그 진술의 객관적인 신빙성이 좀 담보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격자들이 모두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좀 봐야 될까요? 증거 자체는 당연히 채택될 것입니다. 네. 다만 해당 증거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사건을 할 때도 변호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처음부터 개입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개입을 해서 아동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아동이 잘못된 또 어떤 진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또 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웬만하면은 아동 진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네. 그 진술을 녹음 녹화를 하면서 이제 속기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아동 진술 그 체증 절차 자체부터 이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인기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네.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가 소식인데요. 예. 검찰이 사실 이례적으로 그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맞아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 그 유튜버죠. 예. 구제혁이라는 유튜버가 오늘 잦은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검찰 조사라는 게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전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사실 구속 수사로 할지 불구속 수사로 할지도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사실 구속 수사까지 진행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해당 피의자가 나 자진해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아마 1시 정도에 출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조사는 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현재 유튜버 구제혁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좀 보면은 그 협박이나 공갈한 게 아니라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이 다시 말해서 지켜주는 금전적인 어떤 대가가 없으면 이걸 다 폭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협박이나 어떤 공갈의 기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협박, 공갈, 구속 요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사람으로부터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예. 그 기본적 구속 요건이 협박을 살펴보게 되면 협박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너 협박한다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협박 자체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구제역 이 피의자 측의 주장 자체도 뭐 그 자체로 뭐 또 한번 들어볼 만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다른 유튜버들, 다른 사설 레카들과의 어떤 이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해당 녹취에 따를 경우에 이러한 어떤 사전에 공모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구제역 측이 조금 해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공갈, 협박 이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해악의 고지? 실제로 그런 해악을 고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로 예.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사회통념상 충분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이 고지가 되면 그 자체로 협박죄는 바로 성립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공공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으려 한다. 가령 돈을 갈취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예.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갈죄 기수가 되고요. 이 사건처럼 지금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찌양의 진술 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발을 피해자인 찌양이 하지 않고 한 시민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찌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사건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더구나 이 사건 같이 피해자의 어떤 고소가 아니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이제 인지가 됐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어떤 범죄이든 간에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이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사실 수사 과정에서 뭐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현출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핵심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는 것이라서 네. 결과 자체가 사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아까도 뭐 그 녹취에서의 어떤 진정성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예, 예. 정의를 위시한 진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상당했던 사이버 레카 문제가 쟁점으로 좀 떠오르면서 네. 죄가 이게 되는 거라면 그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단순 공갈을 넘어선 특수 공갈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버 레카들 간의 어떤 통화 내용 이게 사실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네. 이 구제역 혼자만의 어떤 범행이 아니라 예.
사이버 레카들 연합이라고 하는 여러 명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 즉 자기들끼리 뭐 엿바꿔 먹는다라고 하는 은어까지 등장하거든요. 이런 은어까지 사용이 될 정도면 사실은 이러한 공갈 행위 자체가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모해서 공동해서 이러한 공갈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형법상 단순 공갈죄가 아니라 네. 폭력 행위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우리 폭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폭처법상 공동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갈취액, 돈을 뜯으려 했던 그 금액의 규모 자체가 사실 상당하거든요. 네. 예. 모 유튜버의 뭐 말에 따르면 10억 이상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또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형위원회에서는 공갈에 관해서 어떤 양형 처벌을 어떻게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갈취액을 기준으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하군요. 예. 근데 지금 5억 이상이 해당할 경우에는 아주 이제 제일 높은 구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중된 영역을 봤을 때는 기본 5년에서 9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 변우석 씨의 인기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이제 해외 관련된 투어 등까지 소화 중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일단 뭐 저도 해당 영상을 살펴봤는데 네. 이제 변호석 씨가 들어오고 나서 해당 게이트를 10분여간 통제를 하는 일단 모습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운지 승객에서 그 항공권, 승객의 항공권들을 이제 사설 경비업체가 검사하는 모습도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촬영을 하는 이제 일반 공항 이용객들을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서 후레쉬를 비추는 총 이 3가지의 이제 행동들이 문제가 좀 됐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경호업체 측이랑 그 인천국제공항 측이랑 말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예. 경호업체 측에서는 게이트 통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예. 라운지 항공권 검사 같은 거는 인천공항 경비대랑 협의를 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인천공항 측에서는 라운지 부분 협의한 게 없었다. 이런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사고 예방 차원 중요하죠. 물론 네. 유명인들이 왔을 때 공항 인파가 갑자기 쏠리게 되면 사실 예.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어디까지 사실은 좀 일반 시민들의 어떤 행동의 자유, 공항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공항 측에서 사실은 사설 경비업체로 하여금 일반 승객들의 이 탑승권을 검사하게끔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명 자체가 좀 납득은 안 갑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됐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을지 예. 제가 봤을 때는 게이트 이용 정도까지는 좀 게이트 통제까지는 좀 협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라운지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공항에 먼저 도착한 이용객들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이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공항에서 협의를 했을 거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한 누리꾼이 인권 침해다라면서 인권위에 이제 민원을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예. 제출한 근거도 궁금하고요. 예. 인권위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그 해당 근거 조항 자체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네. 그래서 30조 1항을 근거로 이제 인권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할 수 있게끔 그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인권 침해라고 하는 그 개념 조항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러프한 조항이고 이게 꼭 범죄만을 한정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자체로 뭐 성립 요건 자체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러한 경호, 과잉 경호 자체가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경호업체 측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수사를 개시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보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수사 개시까지는 예, 이제 안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인권위 차원에서 뭐 간단한 조사 정도는 뭐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항공사가 또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네. 향후 유명인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는 어느 정도로 이제 협의를 해라라고 가이드라인 정도를 마련하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